안녕하십니까. 조영정 윌리엄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지오 선교사 에델 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역사상 가장 특출했던 레지오 선교사 중 한 사람인 에델 퀸을 소개합니다. 레지오 선교사란 레지오에 투신한 모범 단원들을 뽑아서 세계에 파견하는 엔보이를 말합니다. 엔보이란 특파원 사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혼신을 다하여 줄다름쳤고 아프리카 대륙은 은총의 홍수를 받았다라고 레지오 마리아 창설자 프랭크 더프는 말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에델 퀸의 활동, 이 선교상을 지켜본 아프리카 교황대사 리베리 대주교는 레지오는 현대의 기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델 퀸,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의 생애와 영성에 관하여 요약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델은 1907년 9월 14일 아일랜드 코크주 켄터키시에서 5 자녀 중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공무원이어서 자주 이사를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타고난 천성은 명랑하고 밝고 쾌활하면서도 진지했고, 어려서부터 이기심이 없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동정심과 순명심이 강했습니다. 그녀의 특기는 춤, 음악, 수영 등을 잘했고, 특히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으며 미모 또한 출중했습니다. 에델의 영성은 첫째,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셋째, 하느님을 위하여 순교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성모님께 의지하며 라는 이런 좌우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면서 매일 미사 영성체, 성모 소일과 묵주 15단을 빠뜨리지 않고 바쳤습니다. 에델은 17세 때 봉쇄 수도원에 들어갈 결심을 하고 20세 때 레지오에 입단을 합니다. 1932년 에델이 25세가 되었을 때 봉쇄 수녀원인 글라라회에 입회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 초기가 아닌 중증으로 판명을 받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1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호전되지 않자 퇴원해서 수녀원을 포기합니다. 그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고, 레지오에 재입단한 후 항상 어려운 일을 시켜달라고 자원했으며 영국에서 PPC 페리그리네이시오 프로 크리스토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대화 시 먼저 성모님을 향하여 성모님의 의향을 생각해보고 성모님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활동에 접할 땐 항상 성모님께 여쭤보고 했으며, 이럴 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청했습니다. 29세가 되었을 때 영국 북부 웨일스에서 레지오 확장 사업을 한 달간 경험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레지오 확장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델이 영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동부 아프리카의 해프만 주교님으로부터 엔보이 지원 요청 편지가 프랭크 더프에게 와 있었습니다. 더프는 에델에게 물었습니다. 에델, 아프리카에 가고 싶습니까? 에델은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네, 프랭크, 가겠습니다. 그 후 에델의 선교사 파견 문제가
원질염 회합에서 거론되었을 때 모두가 반발했습니다. 애들은 중병에 걸려 있고 아프리카는 기후가 열악하며 맹수와 전염병 등으로 파견할 수 없다는 거의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애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불굴의 순교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애들의 신념에 찬 답변에 아무도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델은 1936년 12월 24일 레지오 단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의 임무는 광활한 동부 아프리카 75만 평방마일에 걸쳐 레지오를 설립, 확장, 지도하는 것입니다. 나이로비는 인구가 10만인데 6만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칸, 3만은 동인조족, 1만은 유럽인, 이러한 인구 분포 속에서 종교적 일치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 만나는 신자들마다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명랑한 성격을 유지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웃으면서 주님과 성모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특히 레지오 설립과 확장 시 교본과 규율 엄수를 철저히 지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는 도중 억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도로가 강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헤엄치다시피 물을 건너 정확히 시간을 지킨 일도 있었습니다. 에델은 지병인 폐결핵과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케냐의 인접국가 우간다, 탄자니아, 야살란다 등의 험악한 길을 추럭을 타고 누비며 다녔습니다. 숨이 칵칵 막히는 열대지방,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지대, 모든 걱정을 성모님께 맡기고 레지오 사도직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갔습니다. 레지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칙을 준수, 원리, 원칙대로 실천토록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녀는 교육을 통하여 레지오의 훌륭한 정신을 소화시킨 다음 비상한 각오로 레지오 개척 사업에 투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레지오가 규율을 무시한 채 쉽게 하면 나중에 다른들 다 떨어져 나가고 발전이 없다는 것을 에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델은 지병과 심한 과로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중국, 일본에도 레지오가 설립되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동남아에 꼭 가기를 원하며 묵주기도, 화살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아프리카 교황대사 리베리 대주교가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 각 교구에 레지오는 현대의 기적입니다. 레지오를 확장하십시오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리베리 대주교는 에델의 레지오 확장 사업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단 맥그리스 신부를 레지오 지도 신부로 임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감옥도 가고 공산당의 박해도 받으면서 불과 3년 만에 20만 명의 레지오 단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훗날 리베리 대주교가 추기경이 된 후 에델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깊숙이 파고든 에델은 중국의 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많은 나라의 개종을 위하여 여태껏 시도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력을 진수시킬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943년 에델은 나이로비로 돌아와서 영국군 부대 브리시팀을 설립하고 초창기 때 세운 브리시팀 우리 아들을 돌아보며 발전상에 기뻐하였습니다. 에델은 성혈외 수녀의 작은 방에서 기장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던 중 심장의 고통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깨워주시고 형자성사를 받은 후 한 손에 묵주를 든 채 예수 마리아,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8년간의 영웅적인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2000여 개의 브리시팀을 설립했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며 장례미사에는 20여 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하였고 그중 한 사제가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성인을 땅에 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델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인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던진 전폭적인 봉헌의 본보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사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인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긴 우리의 선배이며 모델인 에델을 거울 삼아 새롭게 거듭나는 레지오 단원이 되길 바라며 두 손을 모읍니다. 지금까지 복작품에 오른 에델 퀸, 아프리카에서 정말 헌신을 다하여 자신을 불태운 에델 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지오 선교사 앤보이 알필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